와우! 달순의 라이브! 알리 때문에 속상하다. 무리뉴 감독이 지난 새벽에 리그컵 8강 스토크 시티와의 경기 끝나고 기자회견에서 한 말입니다. 누구에게? 델리 알리에게 한 말입니다. 알리 때문에 좀 속상하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건데요. 참 웬만하면 팀이 이겨가지고 4강에 올라갔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냥 좋은 말 이런 것만 할 법도 한데 역시 무리뉴 감독이다 이런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무리뉴 감독이 이렇게 막 선수들을 강하게 다루는 걸 좀 보면 그 영화 위플래시가 좀 떠오르지 않나요? 사람을 끝까지 몰아붙여가지고 뭔가 끌어올리려고 하는 그 영화가 좀 생각나던데 무리뉴 감독이 알리에게 속상하다라고 이야기한 거는요 그 스토크 시티와의 경기 때 실점한 장면 때문에 그런 건데 알리가 앞선에서 기회를 살리지 못했고 지탱해 주지 못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그게 실점으로 연결됐습니다. 알리가 이제 앞선에서 볼 소유권도 좀 쉽게 내주고 그러다 보니까 스토크 시티가 골키퍼부터 아주 빠르게 역습을 전개하면서 동점골을 만들었죠. 물론 이제 결과적으로는 토트넘이 골을 계속 넣으면서 4강에 올라가긴 했지만 그 순간만 놓고 보면 좀 아찔했던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 이제 수비에서 도어티라든지 대응도 좀 아쉽긴 했지만 무리뉴 감독은 그 앞쪽에서부터 좀 더 눌러줬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동점골에 대한 책임을 알리에게 좀 물은 겁니다. 참. 이런 거 보면 참 세요. 무리뉴 감독도 그런 거 다 집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공개적으로 또 이야기를 하는데 알리도 일단 속상했는지요. 그때 교체돼서 딱 나갈 때 나오면서 그 터치라인 쪽에 세워져 있는 물통 이렇게 막 있는데 거기 이렇게 탁 차는 사진이 좀 공개돼가지고 또 이목을 끌기도 좀 했습니다. 경기 내용적으로 그러니까 그 동점골을 내줬던 장면 말고도 전체적인 경기 내용적으로도 알리가 좋았다고는 좀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제 이 슈퍼스코어에서 이번 경기 델리 알리의 경기 기록에 대한 걸 좀 보여드릴 텐데 66분 뛰었습니다. 67분에 교체에서 나왔으니까요. 66분 동안 알리는 슈팅 2개를 때려서 골과 뭐 어시스트, 뭐 키패스 이런 거 공격 포인트 하나도 기록하지 못했고요. 빅 찬스를 살리지 못했던 장면도 한 번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경기 평점도 6.2점 좀 아쉽죠. 팀이 이겼고 또 공격수였다고 한다면 조금 더 높은 평점을 좀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만큼 그렇게 가벼웠던 움직임은 좀 아니었습니다. 뭐 이번 경기뿐만 아니라 델리 알리는 올 시즌 전체적으로 너무나 좋지 않잖아요. 아마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이름값이 있는데 거의 사라진 듯 보이지 않는 선수 이렇게 얘기할 때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선수가 한 2명 있는 것 같아요. 아스날의 웨질, 또 토트넘의 알리 이렇게 좀 꼽히는 것 같습니다. 알리는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4경기를 뛰었는데 그중에 선발은 1경기고요. 나머지는 모두 다 3경기 이제 교체로 뛰었습니다. 근데 이 선발 한 번도요. 개막 경기 에버튼과의 경기 때 나온 게 전부입니다. 그 이후로는 다 교체로만 뛰었는데 사실 그 에버튼과의 경기 때도 선발로 뛰었다가 후반전 시작하면서 나갔어요. 그러니까 뭐 온전하게 제대로 뛴 경기가 한 번도 없습니다. 나머지 이제 교체 3경기를 뛰었는데 공격 포인트 당연히 하나도 없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올 시즌. 근데 교체 3경기가 어떠냐면 시간이 좀 굴욕적인 시간인데 22분 뛰었고요. 6분 뛰었고 4분 뛰었습니다. 교체돼 뛴 시간이 이래요. 알리가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를 뛴 전체 시간을 다 따져봐도 74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채 한 경기를 풀타임으로 못 뛰었다는 계산이니까 알리가 얼마큼 보이지 않는지 얼마큼 사라진 존재로 지금 이야기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올 시즌 모든 대를 다 합쳐도 이번 새벽 경기까지 해서도 알리가 11경기를 뛰게 된 건데 그 11경기에서 90분을 풀타임으로 뛴 게 한 번도 없습니다. 골은 이제 2골인데 그 2골 다 PK예요. 알리가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들 좀 다 이 정도면 아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더 예전과 비교 때문에 더 알리가 더 힘들어 보이는 거잖아요. 이번 시즌 전까지 이적해 와서 5시즌 동안 토트넘에서 뛰면서 정말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뭐 데스크 라인 이래가지고 골도 많이 넣고 도움도 잘하고 정말 2선에서 막 빠져들어가는 움직임도 정말 날카롭고 이랬던 알리인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확 죽어버릴 수가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번 경기 전까지 5시즌 동안 알리는 프리미어리그에서 156경기를 뛰어서 50골과 33개의 어시스트 무려 공격 포인트를 83개를 했습니다. 그럼 경기당 따져도 0.53개를 그동안 앞선 5시즌 동안은 꾸준히 했다는 건데 이번 시즌은 뭐 뛰지도 못하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런 거죠.
근데 저는 오늘 경기를 포함해서 보면 알리가 몸이 굉장히 안 좋다라고 하는 게 속도가 안 나와요. 속도가 너무 안 나와. 물론 알리가 뭐 스피드를 가지고 공을 찼던 선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 느려졌어요. 너무 속도가 안 나와요. 제가 최근에 프리미어리그 뛰었던 기록들을 다 찾아봤는데 물론 굉장히 짧게 뛰었기 때문에 이거로 모든 걸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시간을 감안하더라도 너무 속도가 느리다. 예를 들어서 그 직전에 알리가 뛰었던 프리미어리그 경기인 리버풀 경기 때가 최고 순간 시속이 얼마였냐면 24.53이다. 34가 아닙니다. 24.53이고요. 팰리스 그 직전 경기였던 알리가 뛰었던 경기에서는 27.79km예요, 시속. 이게 너무 느리잖아요. 아무리 짧게 뛰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왜 알리가 이렇게 사라져 버리거나 왜 이렇게 몸이 안 좋아졌을까? 이거는 확실히 저는 마상이라고 봅니다. 예. 마음의 상처가 좀 크다고 봐요. 사실 알리가 뭐 이제 24살 만으로 이 선수가 물론 뭐 지난 시즌 뭐 이렇게 해서 부상도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이렇게 훅 꺼질 선수는 아니죠. 요새 뭐 부상 당했다고 해서 뭐 그 부상이 이렇게 오래 가나요? 다 끝났잖아요. 부상 치료는 또. 부상은 다 해리케인도 손흥민도 겪었던 건데 이 왜 그러면 이제 마상이냐 몸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무리뉴 감독의 이 리더십의 스타일과 좀 관련이 있는데 사실 약간 우리가 뭐 이 쫑크 준다는 얘기도 하는데 좀 무리뉴 감독은 선수를 막 이렇게 강하게 끌고 가는 그런 스타일 아닙니까? 야 아니야 너 하지 마. 항상 보면 이렇게 뭐 포그바도 맨유 시절 때 그랬던 것처럼. 그러니까 물론 선수들은 뭐 문제가 있으니 감독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근데 그 스타일을 얘기하는 건데 무리뉴 감독은 이제 스타일이 아니면 이렇게 확 끌어가고 아니야 나 뭐 나가 뭐 이런 스타일이잖아요 약간. 그래서 이제 뭐 알리에게는 그동안 다큐에 나왔지만 뭐 게으르다 이런 얘기도 있죠. 프로로서 자세가 좀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이게 아마도 이제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무리뉴 감독은 그런 걸 통해서 자극을 줘서 더 끌어내려고 하는 거겠죠. 그러면서 뭐 퍼거슨 감독이 참 좋은 재능이라고 얘기했다 이런 것도 소개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너 참 좋은데 이런 거 좀 문제야라고 이야기를 해서 좀 끌어올리려고 하는 이런 스타일의 이제 감독인 겁니다. 근데 이제 알리는 근데 이런 거를 못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의 상사나 혹은 선배나 뭐 윗사람이 스타일들이 있는데 만약에 넌 이거 좀 잘못한 것 같고 이건 좀 문제인 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걸 받아들여서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감정이 상하고 마음이 상해가지고 마상 입어가지고 그 사람 보지도 않는다든지 오히려 더 삐뚤어진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사람마다 좀 받아들이는 게 좀 다른데 알리가 좀 그런 스타일이 아니냐 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리더십의 이런 스타일의 차이를 놓고 보면 영화로 보면 그게 이제 위플래시하고 죽은 시인의 사회 그 두 영화가 어찌 보면 그 리더십의 극명한 차이를 좀 보여주는 거죠. 위플래시 같은 경우는 그 폭군과 같은 플래처 교수 있잖아요. 예, 정말 학생들의 모든 걸 마른 행주 막 쥐어 짜가지고 막 끌고 가는 아니면 막 소리 지르고 막 욕하고 막 이래가지고 바닥까지 그 사람을 눌러가지고 그 사람의 모든 걸 다 쥐어 짜가지고 끌어올리려고 하는. 그래서 그 신입생 앤드류 같은 경우는 정말 나중에 거의 학을 뛰지 않습니까? 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지만 이렇게 뭔가 끝까지 몰아붙여가지고 하는 그게 이제 무리뉴 감독 스타일 같아요. 영화 위플래시 플래처가 교수의 스타일이 이제 그런 스타일이고 이제 뭐 다른 어떤 감독들은 이제 보면 뭔가 이렇게 막 얘기하거나 막 이렇게 강하게 멱살 잡고 하드캐리 하지 않더라도 뭔가 안아주고 감싸주고 잘하는 걸 잘한다고 우쭈쭈 해주고 그다음에 기다려주고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쭉 끌어가는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구성원들 자발적으로 리스펙트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그 리더를 따라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죽은 신의 사회 같은 영화인 거죠. 물론 그 두 가지가 뭐 완전히 나눠가지고 이쪽 스타일은 완전히 이쪽 스타일로 이쪽 스타일은 완전히 이런 건 없어요. 사실 이 리더십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의 전면 줄타기 밀당 같은 경우죠. 막 몰아붙이다가도 또 우쭈쭈 하기도 하고 그걸 잘했던 게 사실 퍼거슨 감독이잖아요. 퍼거슨 감독이 헤어드라이기처럼 전반전 끝나고 못하면 막 코에다 대고 소리 지르다가도 다 경기 끝나고 또 어떤 때는 안아주기도 하고 뭐 할아버지처럼 아버지처럼 이렇게 대했던 게 또 퍼거슨 감독이 합니다. 그래서 되게 노련했던 감독이었어요. 그런 이제 또 줄타기가 좀 중요한데 여하튼 지금 무리뉴 감독은 이 두 가지 스타일 놓고 보자면 확실히 그쪽으로 조금 강하게 몰아붙여서 끌어올리려고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델리 알리가 좀 마음의 상처를 좀 깊게 입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치유될지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토트넘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화 위플래시와 같은 이 전개가 어떤 결말로 이어질지 무리뉴 알리의 이 갈등 구조가
어떤 식으로 마무리가 될지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지금 BBC라든지 풋볼 런던에서는 다가오는 겨울에 임대 혹은 뭐 이적으로 팀을 떠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파리 얘기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지금 뉴캐슬 같은 데도 이름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가 좀 궁금한데 어떤 리더십이 좀 더 효과적일까요? 혹은 무리뉴 감독과 이 알리의 이 영화 같은 전개는 어떤 결말로 이어질까요? 네, 저도 한번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